영업소별 모닝 재고 현황 요거가 지금 보이고 첫 번째 문항부터 읽어보자면 B1에서부터 G1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채 크기는 16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밑줄로 지정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B1에서부터 G1 셀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일단은 가로 가운데 그리고 세로도 지금 가운데로 맞춰져 있네요. 그러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맞고 혹시 세로가 위쪽으로 맞춰져 있다면 세로도 가운데로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글꼴은 바탕채. 그러면 글꼴을 바탕채를 골라주고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 밑줄은 여기서 밑줄을 그어주면은 이렇게 밑줄이 쳐집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거. 영업소별 모닝 재고 현황 제목 앞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영업소별 요 앞에다가 따닥. 그럼 커서가 생겼죠? 여기 미음 한번 누르고 A로 적혔으면 지우고 다시 누를게요. 미음 한번 누르고 한자키. 그래서 특수문자 중에 해당 모양을 눌러주고 황자 뒤에도 미음 한번 누르고 한자키. 이렇게 해서 골라주면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 부분에 있어요. 기본으로 제일 많이 치는 게 미음 한자죠. 여기는 도형 문자가 있는데 탭을 누르면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어요. 니은 한자의 경우는 이렇게 괄호 문자. 그리고 이응 한자의 경우는 원문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리을 한자는 기호 문자. 이렇게 한글 자음 부분에 특수 문자가 들어있고 그러면 한글 모음에는 있느냐? 한글 모음에는 특수 문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기에서 간혹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글 자음에 특수 문자가 있다 정도로 일단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F3셀의 재고량을 한자 재고량으로 변환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재고량을 따닥. 양자 뒤에 커서가 있거나 아니면 블록 지정한 상태도 좋아요.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재고량을 한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만 바꿀 거니까 입력 형태는 한자로 선택해 놓은 채 변환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엔터. 3번 어렵지 않게 했어요? 네. 그럼 4번. G11셀에 승격 대상이라는 메모를 텍스트에 맞춰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도록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G11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메모 삽입을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넣을 수 있게 칸이 나오고 이 부분을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승격 대상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승격 대상. 자, 그래서 G11셀에 이렇게 승격 대상이란 메모를 텍스트에 맞춰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도록 삽입하라고 했으므로 요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을 누릅니다. 그런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으로 가보면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다시 지금 커서 있는 상태였다면 딴 데 한번 눌렀다가 할게요. 딴 데 한번 눌렀다가 여기 승격 대상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표시가 되지 않고 메모는 이렇게 마우스를 딴 데로 옮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메모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메모가 항상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요 가장자리를 찍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에 가보면 이렇게 메모가 다양하게 나오죠. 이때 맞춤에 가서 여기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맞춰져요.
자, 이번에는 5번인데 B3에서부터 G14 영역의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B3에서부터 G14셀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바깥쪽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줄 거니까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쳐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네. 네. 자, 그럼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 작업 3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시트에 A3에서부터 G16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파일은 고객분류.txt임, 그리고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돼 있음, 담당 구역열은 제외하고 가져오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3번 문제인데요. 일단은 데이터에 보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텍스트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가져올 파일은 고객분류.txt이므로 고객분류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안 떴어요? 자, 여기서 외부 데이터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을 눌러서 구분기호를 탭을 골라둡니다. 그 다음에 담당 구역 열은 제외하고 가져오시오 라고 했으므로 이 담당 구역이라는 열을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을 누른 후에 여기서는 담당 구역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눌러주면은 이 담당 구역은 열 건너뛰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마침 자, 요거를 기본 작업 3시트 A3셀에다가 놓으라고 했으므로 A3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고객 분류가 가져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산 작업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토 콩쿨 대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표 1에서 총점을 기준해서 순위를 구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명을 표시하시오. 순위가 1이면 대상, 2에서부터 3이면 금상, 4에서부터 6이면 동상, 7 이상이면 공란을 표시하래요. 그래서 if랑 랭크이q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 순위는 총점이 높은 사원이 1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랭크이q를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어떤 거요? 피아노를 피아토? 오타 같아요. 그죠? 피아노 콩쿨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총점들에 대한 랭킹을 구할 때 랭크 EQ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 적고 랭크 EQ. 첫 번째 넘버는 해당 줄에 있는 김유진의 총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쉼표. REF가 레퍼런스 참조 범위인데 총점의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F4번으로 고정. 그 다음에 어차피 큰 순서가 1등이므로 바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랭크 EQ로 값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김유진이 1등이고 꼴등 같은 경우 권혁수가 꼴등인 걸로 보이네요. 그죠? B3에서부터 B11이 이 참가자들의 총점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를 잡고 쓴 상태에서는 B3쌤이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다시 보여주자면 안 지웠네? 잠깐만요. 다시 보여주자면 랭크 EQ를 적었죠. 그리고 넘버를 여기 찍었을 때 여기 찍고 그 다음 쉼표를 하면 여기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래쪽에서부터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짝이는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이 총점이 큰 순서로 1등을 매기기 때문에 지금은 내림차순 기본값이라 바로 괄호 닫고 엔터 친 거예요. 그러고 최후겐을 끌어보면은 이렇게 순위가 나오겠죠. 그런데 순위가 1이면 대상, 2에서부터 3위까지는 금상, 4에서부터 6위까지는 동상, 7 이상이면 공란으로 표시를 해야 되므로 이거 앞에 if를 붙여요. if 만약에 랭크 EQ로 구한 값이 1과 같다면 쉼표, 따옴표, 대상. 그렇지 않다면 다시 요 if 랭크 EQ 구문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니면 다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랭크 EQ로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때는 금상을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에서부터 6까지는 동상이니까 다시 if로 랭크 EQ 구한 구문을 붙여서 6보다 작거나 같다면 문자 동상을 적고 나머지는 7 이상인 경우니까 공란을 표시해라. 공란은 따옴표 2번 적으면 돼요. 그 다음 if가 하나, 둘, 세 번 있었으니까 괄호도 하나, 둘, 세 번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수상명이 나옵니다. 구문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다중 if문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조건이었다면 이 조건에 맞은 구문은 대상. 여기 이제 value if true.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alue if false.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rank EQ B3이 3보다 작거나 같으냐 요걸 물어본 거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다시 if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 절인 거고 이게 만약 맞다면 금상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이제 거짓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 거짓값 중에서도 다시 6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논리식에서 물어본 거고 이 조건이 맞으면 동상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구해라. 이렇게 해서 if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가는 다중 if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혹시 해봤어요? 네. 성공했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한번 나가볼게요. 표 2에서 결제 방법이 카드인 거래처의 입금의 평균을 구하여 I3셀에 표시하시오. 1000단위 미만은 올림해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표시해를 보자면 682264라는 것을 683000으로 표시해라. 즉 1000단위 미만을 올림하기 위해 라운드업을 쓸 건데요. 1000단위는 공이 3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붙여서 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버리지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조건은 결제 방법이 카드라는 게 이제 조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H2셀에다가 결제 방법이 카드 이거 적을 거예요. 그럼 결제 방법에 선택해 놓고 컨트롤 누르면서 카드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다가 엔터 이렇게 붙여주시면 결제 방법이 카드라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등호 적고 이거 됐어요? 자, 여기다 뒤에 버리지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필드는 입금액의 평균이니까 입금액을 찍어주시고 쉼표 그 다음 크리테리아가 조건 범위인데 결제 방법이 카드인 거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평균 입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요 디에버리지 앞에다가 라운드업을 이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에버리지 저 맨 끝에다가 쉼표하고 1000단위 미만이니까 마이너스 3 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1000단위가 잘려서 나오는 것, 라운드업이니까 올라가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1000단위 미만은 올려서 표시하라 라고 했으므로 라운드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해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 3번의 주차요금 계산으로 가겠습니다. 표 3에서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하여 요금을 계산하시오 라는 부분이고 10분당 요금은 500원으로 아워랑 미니트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10분당 5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간을 분으로 붙여줘야 되겠죠. 시간을 구하는 함수는 hour. 그래서 출차 시간에서 빼기 입차 시간을 한 값을 시간을 구하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 없거나 뭐 1이 더 나오거나 그러겠죠. 그쵸? 이 짝대기는 0과 같으니까 0이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입차 출차 해보니까 여기 값이 안 나왔는데 여기다 곱하기 60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분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뉴트 그래서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을 한 값을 미뉴트로 구해보면은 총 몇 분이 소요가 됐는지가 나올 거예요. 1시간은 60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분이 더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80분 걸렸다, 뭐 95분 걸렸다, 165분 걸렸다 각각 나오죠. 그쵸? 자,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분당 요금이 5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분을 일단은 중간에 이거 곱하기도 있고 하니까 이 바깥쪽에 괄호를 좀 쳐서 하나로 묶어 놓고 이걸 나누기 10 그러면 10분당 금액이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죠? 그래서 곱하기 500 하고 엔터를 치면은 요금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 이번엔 표 4의 대학 성적평가입니다. 표 4에서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의 평균 점수와 기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기준표는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의 평균이 0 이상 70 미만이면 평가가 D, 70 이상 80 미만이면 C, 80 이상 90 미만이면 B, 90 이상이면 A를 적용함이라고 적혀 있고요. 에버리지랑 H로급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평균을 먼저 구해 볼 건데요. 평가 구하는 셀에 I16셀에 커서를 놓고 등호 적고 에버리지. 전공과 교양 과목 범위를 잡은 후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그에 맞는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을 끌어서 채워주세요. 자, 아직은 평균만 구한 건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밑에 보면은 기준표가 있어요. 자, 이 0, 70, 80, 90이 뭐냐면 0에서부터 69까지 범위는 D를 줘라. 70에서부터 79까지 범위는 C를 줘라. 80에서부터 89까지 범위는 B를 줘라. 90 이상은 A를 줘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H 룩업을 이용을 해서 룩업 밸류 찾는 값은 지금 이 에버리지로 구한 값
평균을 넣고 뒤에다가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인데요. 여기 기준표의 범위를 잡아준 후에 이따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릴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F4번으로 고정.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평가는 하나, 둘, 세 번째 행을 뽑을 거니까 3.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0에서부터 69까지는 D등급 이런 식으로 범위에 대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사일치 true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평가가 구해져서 나옵니다. 자, 한번 구해 보시고요. 질문 받을게요. 됐어요? 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표 5의 연수 일정이에요. 연수 일정의 내용은 날짜가 10일 이전이면 상순, 20일 이전이면 중순, 30일 이전이면 하순으로 구분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if와 day 함수를 이용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day부터 좀 설명을 잠시 해볼 건데 day는 날짜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날짜를 집어넣고 괄호를 닫아보면 이 일 있죠. 며칠. 이 날짜만 뽑아져 나오게 돼요. 조건에서는 날짜 데이터가 10일 이전이면 상순, 20일 이전이면 중순, 나머지는 하순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day 앞에다가 if. 만약에 이 서울의 날짜 구한 게 작거나 같다 10일 이전이면 쉼표, 다운표 해서 상순을 적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서 복사한 후에 이게 20일 이전이면 쉼표, 다운표, 중순을 줘라. 나머지는 하순을 줘라.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하고 하순. 하고 다운표하고 if가 2개니까 역시 괄호를 2번 적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중순, 상순, 하순이 각각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석 작업 1번. 분석 작업의 1번에서는 차용 분석표는 차용 금액, 연이율, 기간을 이용하여 월 납입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의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차용 금액 및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용 금액과 월이율이 계산이 된 게 여기 있는 월 납입액인데요. 여기 있는 이 PMT로 계산된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셀을 클릭하고 등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월 납입액을 클릭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값이 이쪽에 가져와졌죠. 자, 되셨다면 두 번째로는 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C9셀부터 I15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상분석 데이터표. 행입력 셀에는 지금 이쪽에 차용금액이 있죠. 그래서 해당 줄의 차용금액 셀인 C3셀을 클릭. 그 다음 열입력 셀에는 이쪽에 연이율이 있죠. 그래서 연이율에 해당하는 C4셀을 클릭. 하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차용금액과 연이율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분석 작업 2번인데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손익계산서표에서 순이익의 평균이 98,000원이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몇 프로가 돼야 되는지 계산하시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할 게 여기서 지금 순이익의 평균이 바뀌었을 때
연평강 성장률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순이익의 평균 셀인 I9셀을 찍어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엔 데이터의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식 셀에는 아까 커서를 찍었던 I9 셀이 찍혀 있을 거고요. 찾는 값에는 98000 목표값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엔 세 번째 적혀있는 연평균 성장률, 즉시 11셀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여기 값이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요거 잘 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에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성을 한번 가볼게요. 매크로 작성 시트의 세목별 예산 현황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합계 영역의 예산 실적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자동합계, 썸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고 개발도구 탭의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의 F4에서부터 F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는 자동합계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자동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매크로 할 때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단 매크로 구할 부분에 커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A1 셀을 찍든 아예 이런 빈 공간을 찍든 커서가 없이 해주시고 개발도구 없어요. 개발도구가 없어요? 혹시 여기 개발도구가 없을 때는 파일로 가보세요. 파일에 보면 맨 밑에 옵션 있죠? 네. 옵션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엑셀 옵션 중간쯤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보여요? 네. 눌러서 요 옆에 보면 개발 도구에 체크가 풀려 있을 거예요. 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쪽에 개발 도구가 생겨요. 네. 생겼죠? 네. 그럼 이제 다시 개발 도구 누르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자동합계로 줄였으므로 매크로 이름에 자동합계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 자, 여기서 만들 매크로는 예산 실적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이므로 일단 범위를 B4에서부터 C14셀까지 잡아준 후에 홈 탭에 자동합계를 누르면 요 밑에 매크로가 구해집니다. 자, 되셨다면 개발도구 기록 중지 눌러서 끌게요. 자, 매크로를 다 만들었고요. 이 매크로를 이제 실행할 버튼을 만들 건데 개발도구 탭에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클릭. 그래서 동일 시트에 F4에서부터 F5 영역에다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만들 때는 Alt 누르면서 끌으면 이렇게 범위가 잡혀집니다. 매크로 이름을 자동합계 선택해 놓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단추가 생기는데요. 이 단추를 범위를 잡아서 여기는 자동합계. 이렇게 적고 딴 데를 눌러주면 자동합계 매크로가 완성됐어요. 여기를 누르면 자동합계가 구해지는 그런 매크로가 된 거죠. 요거 매크로 성공적으로 됐어요. 자, 이번에는 D4에서부터 D13 영역의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표시에는 0.2를 20%로 표시하는 매크로고 매크로 이름 백분율,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에 생성해서 백분율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백분율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매크로를 만들어야죠?
네.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백분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범위를 잡아요. 증감률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아서 홈 탭에 백분율을 눌러주면은 끝. 다 됐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눌러서 꺼주세요. 이제 매크로는 다 만들어졌고 이거를 개발 도구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해서 동일 시트 F8에서부터 F9까지 Alt 누르면서 끌어서 그리면 돼요. 그 다음 백분율 선택하고 확인. 그러고 이 단추라고 이름 나온 거에는 백분율이라고 텍스트를 적어보자. 그럼 여기 누르면 백분율이 구해지고 여기 누르면 자동합계가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차트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읽어보자면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항은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고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제품명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면은 위쪽에 차트 도구라는 정황 탭이 뜹니다. 네. 여기서 디자인 탭을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차트 종류는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복근 세로막대형을 선택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을 제품명만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게 뭐냐면 이 밑에 보면 냉장고 N01, 김치냉장고 K02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코드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제품명만 표시하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선택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품 코드랑 제품명이 같이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편집을 해서 범위를 제품명만 넣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제품명만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됐나요? 선택해서 데이터 선택. 아까 여기까지 다 범위가 잡혀 있었을 건데 여기 가로 항목축 테이블을 눌러서 제품명만 잡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14호로 지정하시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차트 제목을 적을 거니까 여기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 그래서 이 차트 제목을 가전제품 생산 원가와 이익금 비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 글꼴을 이 테두리 부분을 찍어주고 홈 탭에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 밑줄 크기는 14포인트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됐다면 3번. 이익금 계열의 TV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지정하고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0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익금 계열이 요 붉은색 계열이고 이 중에 TV를 클릭하면 모든 이익금 계열들이 선택이 됐죠. 이때 다시 한번 이 TV를 클릭하면 TV만 선택이 됐어요.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면 이렇게 위쪽에 데이터 레이블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굴림체 크기 10으로 하라고 했으므로 이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글꼴을 굴림체
그림체가 안 보이면 적어버리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림체네요. 크기는 10포인트.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잘 됐나요? 네. 그럼 네 번째. 범례의 위치는 아래쪽, 범례 테두리의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채우기의 흰색 배경일,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 실선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범례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범례 서식. 일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범례 위치가 아래로 내려왔죠? 네. 그리고 범례 테두리에는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은 범례 여기 그림자는 효과에 있어요. 효과에 그림자. 미리 설정해 보면은 바깥쪽 첫 번째 있는 게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예요.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를 단색 중에 색깔은 흰색 배경 1. 그 다음 테두리 색은 표준색 파랑 실선을 주라고 했으므로 밑에 테두리를 실선, 색은 표준색 파랑. 그 다음에 됐네요. 그죠? 이제 마지막 5번인데요. 그림 영역은 양피지 질감으로 설정하랍니다. 요거 잘 됐나요? 요거 아까 범례? 네. 이 안쪽이 그림 영역이고 이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요 그림 영역을 선택해 놓고 채우기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리고 질감에서 양피지를 골라주세요. 양피지 차트 영역은 테두리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둥근 모서리를 주래요. 그러면 일단 효과에서 그림자는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둥근 모서리는 어디냐면 채우기 및 선에 차트 영역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잠깐만요. 이전으로 잠깐 돌릴게요. 아까 여기 양피지 질감까지 하고 나선 차트 영역을 찍어주세요. 그러고 할게요. 테두리는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및 선에서 맨 밑에 둥근 모서리 체크까지. 이렇게 하면 모양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림 영역에 그림자를 빼야 되겠죠? 제가 그림 영역 빼야 돼요. 그러면 그림 영역을 찍고 여기 효과로 가면 그림자 미리 설정에 제일 위쪽에 그림자 없음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서 빼주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만했어요? 와. 여기 시험을 보면 70점 만점인데. 네, 70점 만점이에요.